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저는 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자타공인 앱등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애플 마니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아이폰 6를 사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애플 와치도 구매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막 붙이고 있어요. 뭐 각종 액세서리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와치가 뭐 최근에 구입한 거지만 애플 액세서리 중에서 아마 가장 비싼 액세서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액세서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쉐보레 스파크입니다. 쉐보레 스파크는 국내에서 최초로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자동차죠. 카플레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죠. 와, 지금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뭐 이전 스파크보다 훨씬 더 예쁘고 좋아졌네요. 뭐 그런 건 다 둘째치고 지금 카플레이가 중요하니까요. 카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케이블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카플레이 같은 거, 요즘 블루투스 시대인데 왜 블루투스로 안 하고 케이블로 했느냐 라고 제가 애플 직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애플 카플레이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야, 뭐야, 카플레이보다 블루투스가 훨씬 편하지 않아? 그랬더니 nope 이러더라고요. We don't need Bluetooth for the phone. Why? Because we have a wire. But Bluetooth is much easier, isn't it? No. 아니, 전혀. 케이블이 훨씬 편해 이러는 거예요. 그런 애플의 어떤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잘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 꽂아보면 약간 납득이 되긴 해요. 딱 꽂으면 바로 이렇게 카플레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카플레이가 딱 뜨는 거죠. 전화, 음악, 지도, 메시지, 튜인 라디오, 뭐 지금 재생 중, 뭐 이렇게 나와요. 일단 카플레이를 연결하고 나면 아이폰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아이폰은 여기 그냥 넣어두는 거고요. 홈 버튼, 아이폰 홈 버튼 누구나 다 익숙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버튼입니다. 홈 버튼을 누르면 아까 그 화면이 나오는데 내비게이션도 그대로 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네가 지도를 보고 있었지, 지도를 원한다면 다시 눌러 라고 하면 다시 지도로 넘어갑니다. 홈 버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눌러서 누구에게 전화 걸어 드릴까요? 김민범에게 전화 걸기. 김민범에게 전화 거는 중. 네, 아주 똑똑하게 잘 알려주고 있죠.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아내에게 전화해줘.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성주에게 전화할까요? 전화해줘. 조성주에게 전화 거는 중. 네, 아주 편하게 이렇게 평소 말하듯이 이렇게 전화를 하면 됩니다. 이제 메시지 같은 경우도 아내에게 메시지 보내줘. 네, 알겠습니다. 조성주에게 보낼 메시지를 어떻게 작성할까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음표. 조성주에게 보낼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읽어주는 뭐 하고 거예요. 있어요? 이렇게 보낼까요? 변경. 알겠습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작성할까요? 아, 자기 보고 싶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음표. 메시지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텍스트를 만약에 보여주지 않는 물음표에 거예요. 지금 뭐 텍스트를 하고 있어요? 보여준다면 물음표. 텍스트를 보느라 이 운전에 잠수일까요? 집중하지 못하겠죠. 보내기. 그래서 이렇게 시선을 뺏기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완료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노력하는 건데,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운전 중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거나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메일 읽어줘. 내 메일을 확인 중. 메일을 보여주는 건 25개 안 돼요. 이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에 온 3개의 메일입니다. 상용 블랙박스라 8200도 공동기획 전 출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읽어주는 기능은 있는데 절대로 보여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 아이폰을 그대로 미러링을 해주는 기능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이폰을 미러링하는 기능은 아예 없습니다. 아이폰의 기능은 아이폰을 보면서 하는 기능이고요. 카플레이의 기능은
이 화면을 보지 않고서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했을 때 음성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 어떻게 했을 때 시각적인 인터페이스가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죠. 인터넷 라디오도 됩니다. 인터넷 튠 라디오라고 해서 인터넷의 전 세계 라디오들을 다 다운받아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디오 성능 괜찮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뭐 K-팝이라든지 뭐 무슨 MBC 라디오라든지 뭐 등등등등 뭐 라디오 들을 수 있는 모든 라디오, 모든 인터넷의 라디오, 아이폰을 이용한 인터넷 라디오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앞으로 돌려서 뒤로 돌려서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팟캐스트 같은 거 요즘 굉장히 뭐 이슈 중에 하나죠. 예전에 뭐 김어준 씨가 하는 뭐 파파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파토에 과학하고 앉아있네 이런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팟캐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팟캐스트도 여기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팟캐스트도 들을 수가 있고요. 이 아이폰에서 있는 기능들 15초 뒤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팟캐스트 듣는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15초 앞으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죠.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똑똑하게 오디오 소리를 문을 열 때까지는 오디오가 계속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차에서 뭐 잠을 좀 잔다거나 뭐 휴식을 취한다거나 할 때도 시동을 끈 채로 오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 카플레이로 뭘 할 수 있느냐, 여기 있는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지도 뭐 해서 야 지도 나오고 끝이야? 그게 아니죠. 지도 나오고 끝이 아니고 홍익대학교 가는 길 안내죠. 홍익대학교까지의 경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경로, 이 길로 갈래 저 길로 갈래 뭐 이렇게 세 개의 경로를 지금 선택할 수도 있죠. 제가 애플 와치를 갖고 있는데 애플 와치에서 지금 70m 뒤에 우회전 하라고 이렇게 우회전 신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세팅을 하고 나면, 말로 내비게이션을 세팅하고 나면 아이고 화면에서 보여주고 말로 알려주고 진동으로도 함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전은 3번 또깍또깍또깍, 그리고 좌회전은 1번 또깍,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해서 진동과 소리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 느낌이 애플워치로 아마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여기서 우회전을 한 뜻이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이 햅틱이라는 게 되게 잘 만들어져서 우회전 좌회전 이런 것들, 아니면 혹은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진동으로 알아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의 내비게이션 같으면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화면에 가득 차 있잖아요. 이 메뉴가 총 5개밖에 없어요. 총 하나, 둘, 크기 조절하는 거, 소리, 전체 보기 종료, 이렇게 4가지 기능밖에 없습니다. 4가지 기능이 있고, 그리고 여긴 뭐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그런 화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망 데이터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안테나 표시가 있고, 뭐 이런 기능밖에 없어요. 아주 심플한 거죠. 아주 심플한데 그게 너무 잘 선택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시스템은 핸즈프리가 아니라 아이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프리라는 건 뭐냐, 눈이 내비게이션에 최대한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이 화면은, 이 카플레이 화면은 굉장히 높이 있어요. 지금 존재하는 거의 모든 차들 중에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거거든요. 핸들이 있으면 핸들 높이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시작점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이 본인 라인에서부터 이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한 1cm 정도 아래 정도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곳까지 이렇게 올려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최대한 안 보도록 한 겁니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음성인식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는 바람이 지나치게 센 경우에 이렇게 바람 소리를 좀 낮춰줬다가 음성인식이 끝나면 다시 바람을 세게 이렇게 내주는, 음성인식과 에어컨이
연동되어 있는 최초의 차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도 되네요. 페이스북에 올려줘. 네. 뭐라고 적을까요? 네,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 페이스북에도 잘 올라가네 느낌표 이렇게 말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페이스북에도 올라가고 트위터에도 당연히 되고요. 트위터 트윗에 어떤 내용을 작성할까요? 너무 더워요. 트윗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더워요.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 네. 네, 이렇게 트위터가 네, 날아가는 거예요. 보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내비게이션들 보면 아주 작은 화면에 굉장히 많은 버튼을 집어넣어서 그 손가락으로 제대로 터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인터페이스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인터페이스를 애플이 만들었으니까 아무래도 그 미국 사람들이 심플하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잘 동작하도록 그렇게 만든 게 이 안에 녹아들어 있어요. 차하고 아이폰하고 아이워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툴이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애플 카플레이가 장착된 쉐보레 스파크를 타봤는데요. 애플 카플레이라는 기능이 사실 아주 작은 부분일지 모릅니다. 자동차의 본질이 굉장히 크고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하게 어디까지 이동하는 그런 장치는 아니죠.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IT 기기, 이 거대한 IT 기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뭐 어떤 사람은 아마 커다란 애플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 작은 기능이 아니라 이 카플레이가 사람들의 라이프, 생활 방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요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